예, 시애틀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언제 무당을 찾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좀 말씀을 좀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번 이 비슷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좀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무당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좀 아쉽게도 또 안타깝게도 요즘은 무당은 무슨 문제 해결사, 돈만 주면 뭐 어떤 삶의 문제 해결사를 해 주는 해결사 같은, 또 꼭 영화에서 나오는 뭐 뭔가 제거를 해 주는 그런, 내가 돈을 주면 살인 청부업자처럼 뭔가 가 가지고 일을 쫙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입니다. 좀 보여져요. 왜냐면 돈을 줘서 구두를 해서 뭐 이렇게 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그런 걸로가 많이 어 보여지는 영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무당 선생님들을 다 만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많은 내용들이 뭔가 해결사처럼 돈을 주면 해결해 주고 돈을 주면 구슬해 주고 뭐 이런 것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무당은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삶의,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중간다리로 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 제일 큽니다. 물론 삶에 이제 너무 무거운 부분을 같이 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이렇게도 좀 해 볼까요? 저렇게도 해 볼까요?" 하는 겁니다. 가장 조금 이해가 쉬운 거는 아마 그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사, 그러니까 삶의 의사, 삶의 삶, 그러니까 몸의 의사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영적인 의사라고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무당 것들이 무슨 의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 그래도 돈도 끼고 사기꾼 같은 게 반이 무당이 사기꾼인데 "무슨 의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들이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무당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통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이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한 10년 세월의 공부를 하죠. 10 년, 12 년. 이제 레지던을 하고 이제 뭐 어텐딩까지 가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당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무당이 되기까지는 삶의 고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당이 돼서 어떤 분들에게 삶으로서 어떤 그 의사의 어떤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는 10년 아니라 20 년, 30 년의 어떤 그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기도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단련이라고 그럴까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축적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제 각 나름대로 또 뭐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명의도 있지만 또 돌팔이도 있는 것처럼, 또 사람 살리려고 의사 만났더니 사람 반 죽게 만드는 의사도 있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비유를 삶의 의사라고 좀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무당님들도 조금 무게감을 갖고, 그다음에 늘 공부하는 무당으로 좀 챌린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삶의 의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의사 선생을 많이 만나는 게 좋으세요? 적게 만나는 게 좋으세요? 적게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의사를 고를 때 어떤 의사가 편하세요? 권위적이고 "이대로 해."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따위로 하세요?" 들어왔는데 말은 잘 들어주지 않고 "이대로 해." 막 명령하는 의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어디가 불편하신지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듣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좀 편안하고 그런 데가 좋으세요?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물론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제가 저번 달에 이 문제 해결되냐고 물어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셨잖아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딱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코가 아파서
코 때문에 코피가 많이 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갔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서 검사하고 몇 번 해 봤더니 "세상에 내가 간이 나쁘대."라고 그런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똑같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무당은 자주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무당집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한 번씩 정기 검진처럼 한번 체크 정도 하는 거는 또 해 보는 것도 괜찮죠.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리안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의사를 찾아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많이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이민 생활하시다가 집 일, 집 일, 어떤 분은 이제 집 일 교회, 집 일 교회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셨어. 그렇게 사시고 보니까 인제 뭐 가게를 팔거나 뭐 리타이어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있을 때 좀 긴장이 풀려지니까 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일 끝나시고 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인제 병원을 가시면 "내일 모레 죽습니다."라는 그런 암 진단 판단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실제로. 60 년대에 이민을 오시고 70 년대에 이민을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관리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사시는 데 바쁘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뭐 정기 검진도 있고 뭐 의료보험에서 그게 있으니까 초기 우리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고단한 삶은 살지 않으시겠지만 이 영적인 관리도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뭐 이렇게 자주 가실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1 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평생에 몇 번 정도 조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한 번씩 가셔서 물어보셔서 좀 자기의 삶하고 이거하고 좀 이렇게 견주어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영혼의 캐릭터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제 몸의 엑스레이를 아는 것 힘들잖아요. 찍지 않은 이상은 제가 뼈가 뭐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뭐 이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쵸? 그런데 인제 느낌은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제 가끔씩 정기 검진도 가고요. 그다음에 좀 예방처럼 이렇게 뭔도 좀 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인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슨 큰일을 쪼끔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아니면 내 영혼은 어떤 컬러인지 또 내가 방향성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인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고 그런 컨설테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인제 환자를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환자 거꾸로 말했어. 거꾸로 말했어요. 어떤 분이 의사를 많이 만나셔야 되죠? 어떤 분들이? 태어나기를 병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중간에 뭐 사고를 당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삶에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의사 선생님들을 좀 자주 만나야 되죠. 우리 삶에서도 또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쉽지 않게 태생에 태어나시기를 쪼끔 이렇게 버겁게 태어나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게 인제 무속 용어에서는 "감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사실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당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서비스를 너무 비싸게 받으시면 안 돼요. 상담료는 어떻게 그렇다고 쳐도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담을 받으셨어. 근데 제일 상담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해결책이 뭐겠어요? 뭐 링게루를 맞든지 아니면은 무슨 약을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뭐 조그맣게 뭐 약값이겠죠. 그런 약값이 너무 비싸 버리면 문제만 듣고 해결을 하나도 못하면 마음에 근심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이 무당 선생들이 굿을 해 준다거나 조상가를 해 준다거나 뭘 할 때 그 액수를 낮추셔야 돼요. 지금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거는 진짜 이거 미친 짓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 의료 보험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무슨 무당 얘기하는데 보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합당한 게 여러분 아프셨을 때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프셔도 좀 부담 없이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료 제도 해결책을 보는 거 아니에요.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는 어떤 영성이나 내 근원적인 어떤 내공을 이제 지탱해 주는 어떤 힘,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실마리도 될 수 있고 해결책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싸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인지 해결책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이 많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냥 자기 노동비만 받는 거지. 사실 구슬하고 뭐를 하고 면 노동비 그 제가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에 들었으니까 제사했을 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삶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한 가지는 있으세요. 뭐냐면 똑같은 게 반복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또 반복되는 거야. 내가 뭔가 덫에 걸린 느낌이 들 때. '아 이거는 내가 똑같은 걸 또 반복하네. 또 반복하네.' 이럴 때 한 번쯤은 무당집에 가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거 내가 왜 이러나요?' 그리고 이유 없이 내가 큰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무당을 갈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이 삶에서 내 손발이 잘리는 느낌이 들어. 내 손발이 잘리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어떻게 힘듦이 어떻게 오냐면 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렸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서 잘렸어. 그러면 다른 잡을 구하면 되고, 그 공백기가 조금 힘든 것뿐이지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아파 버린단 말이에요.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 뭐 그다음이 이렇게 인생이 훅 가는 게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지금 계속 있어서 '내 인생이 점점 진짜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치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무당을 좀 찾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게 뭔 일인가? 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지는 느낌이 드는가?' 이럴 때. 그리고 또 어떨 때 무당을 또 가셔야 되냐면, 이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를 봤을 때 애가 갑자기 죽는다고 그런다. 그렇죠.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애가 이상해. 밥을 안 먹어. 얘가 이상한 짓을 해. 애가 뭐 마약에 빠졌어. 애가 그다음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좀 이거는 좀 행동이 좀 이상한다든가.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든가. 뭐 좀 이상한 거. 그럴 때는 무당을 좀 한번 찾아가 보셔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애가 지금 왜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는지, 왜 우리 애가 갑자기 돌변을 했는지, 왜 우리 애가 방문을 쳐닫고 나오지를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무당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그럴 때는 뭐 꼭 무당 선생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구술하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무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으로 구술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뭐 조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아이가 정서적인 문제가, 또 교육이나 엄마하고 아빠가 어떤 교육적인 문제가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야 될 때는 고런 때, 요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무당한테 중독돼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너무 이거를 무시하고 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어그 좀 많은 걸 놓치실 수도 있으세요. 굳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안주하고 사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은 그냥 이 삶의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개념을 조금 가지세요. 왜냐면 많이 갈수록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무당을 고를 때는 의사 선생님을 고를 거랑 똑같은 기준에 보시면 됩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치료비가 비싸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면 그다음에 카톡으로 뭐 여쭤보고 하는 거를 저는 계속 해 드려요.
그게 제 상담비가 사실은 싸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상담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15만 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적인 거 저하고 상담을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을 제가 뭐 이렇게 막 제한을 둔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 상담을 하고 저하고 이게 어떤 이 연이 되고 또 인제 저는 조상 어른들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그 상담자분들하고는 계속 연을 이어가는 전화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 상담자분들이 "아 인제 됐어요 선생님. 이제 안 만나도 됩니다." 해서 연락을 안 해 주시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분들이 자기의 그 루틴을 찾으셔서 자기 길 일을 가신다는 거는 정말 good for them. 그 좋은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저를 만나든 아니면 다른 무당을 선생님을 만나시든 그거는 인제 본인들의 취향이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무당으로서 그다음에 학자로서 어떤 경영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무시할 거는 절대로 아니시고 또 현대의 AI 시대에서 인제 우리가 직관력을 발달시켜야 되는 어떤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의사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저 사람하고는 내가 좀 이런 내 삶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건설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좀 이렇게 1 년에 한 번이라든지 좀 한 번씩 이렇게 두드려 보고 가시는 그런 삶을 좀 이렇게 디자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